안녕하세요. 문화적 심리학 통일연구소장 심리학자 심진섭입니다. 최근에 옛날 같으면 깜짝 놀랄 그런 사건들인데 최근에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탈북을 했었어요. 22사단 여러분들 전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새해 첫날이죠. 1월 1일이에요. 2022년입니다.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22사단을 통해서 침투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한국에 살다가 다시 몇 달 살다가 갔어요. 다시 북한으로 넘어갔어요.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알 수 없어요. 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2차 대전의 영웅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입니다. 메가더 장군. 메가더 장군은 정말 2차 대전의 영웅이고 특히 우리 한국 전쟁에서 최고의 영웅이죠.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유지시켜준 현재의 상황을 만들어준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다. 그렇지만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라고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작전에는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여건상 적이 더 우세했을 경우 그 시기가 적절히 않게 공격을 했을 경우 이 작전에서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경계는 뭐죠? 전쟁 원칙 중에서는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쭉 이렇게 만들어진 전쟁 원칙이 대개는 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군의 자유를 확립시켜주는 것이 바로 뭐죠? 경계예요. 가장 무서운 것이 뭐죠? 기습이죠. 기습은 적이 예상치 못했던 장소와 예상치 못했던 시간에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100% 이기게 돼 있어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저기 경계에 다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확률은 50%밖에 안 되잖아요. 기습 달성을 시켜주는 것이 바로 경계에 실패하는 거예요. 참, 최근에 보면 어떻게 돼요? 현 정부 들어서 탈북자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북한 휴전선을 통해서 노크에서 귀순한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전방 초소는 뭐 했습니까? 경계 초병들은 뭐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보완되지 않습니까? CCTV까지 전부 다 보완돼서 최신 장비로 만들어놨는데 그걸 운영을 잘 못해요. 그리고 지휘관은 누구죠? 이번에 뚫힌 곳이 바로 어디냐면 22사단이에요. 여러분들 전부 다 아실 겁니다. 22사단지요. 근데 지휘관은 괜찮아요. 처벌 안 받아요. 국회의원한테 또 이상한 얘기들 하죠. 그 지휘관한테 지휘관이 사태를 수습하고 개선책을 만들어주도록 합시다 하는 군대도 안 갔다 온 그런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상한 말들을 해요. 그쪽은 원래 뚫기 쉽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군가 중에서 진짜 사나이 있잖아요. 진짜 사나이는 그러면 안 돼요. 부모 형제 너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초병들은 뭐죠? 모든 국민들의 단잠을 자기에 만들어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초병이에요. 경계예요. 경계에 실패했어요. 그리고 책임을 어떻게 돼요? 실제 이번 사건 보니까 초병과 경고음이 울려서 본 것과 전부 다 이 시간이 안 맞아요. 사전에 보는 연습을 안 했던 거예요. 거기 있는 실무자들, 즉 초병과 그 지휘관, 선임하사와 누구겠습니까? 소대장이겠죠. 분석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책임은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거죠. 대대장 보고 안 했겠어요? 전부 다 보고 드실 겁니다.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한테 보고 안 했대요. 옛날 같으면 철책이 뚫힌 사건 벌이면 사단장까지 전부 다 됐습니다. 벌써 개임됐어요. 전부 다 직무유기했잖아요. 하기야 요즘에 우리나라의 사회심리는 공직자들은 잘못한 거 있으면 옛날에는 어떻게 됐어요? 과거에는 잘못된 거 있으면 사표를 냈어요. 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나가겠습니다. 전부 다 그랬어요. 그것이 선례이자 그것이 상식이었어요. 지금은 아니죠. 잘못해놓고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물으면 사과했지 않습니까? 책임을 안 줬잖아요. 사과가 책임은 아니잖아요. 책임을 져야지. 지금 보면 대선 주자들까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정말 경계 실패한 사람들 용서해주면 또 선례가 계속 남아요. 그리고 초병과 지휘관, 사단장까지 뭐가 좀 분리시키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과감히 처벌해야 됩니다. 국농을 먹고 있는 사람이 경계에 실패하면 되겠어요? 왜 어떻게 푸른 제복, 국민들이 세금으로 만들어준 정말 성스러운 군복을 입고 그 말이 됩니까? 버젓이 지금도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거기서 있어요.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잘못된 거죠. 여기서 이제 왜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가를 한번 제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예요. 사회주의자들의 용어 혼란 전술이에요. 사회주의자들은 그 공산주의자들은 용어 혼란 전술을 씁니다. 용어 혼란 전술을 써요. 계속해서 써요. 그걸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이 누구죠? 교사이기를, 선생이기를 거부한 노동자들 있지 않습니까? 전교조, 이념교육만 가르치는. 그 자들이 우리 학생들을 용어 혼란을 시켜요. 벌써 몇 년도에, 벌써 그 친구들이 있어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40대 중반, 50대까지 다 됐을 거예요. 사회가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사회주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사회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사회주의 하는 거예요. 자, 중국 보십시오. 중국에서는 누가 집권해요? 누가 통치해요?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시진핑. 나머지는 다 조연입니다. 북한은 누구예요? 김정은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다 조연입니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죠? 전부 다 노예잖아요. 노예. 용어 혼란 전술에서 우리의 안보관이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현 정부 들어서 언론 투기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굉장히 정권의 간첩 사건서부터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드는 사건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없어졌잖아요. 조금밖에 안 나오잖아요. 간첩 사건? 얼마 전에 보니까 이석기도 나왔더라고요.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겠다는 그런 자들이 나왔어요. 이석기는 조금 이제 언론에 보도됐지만 청주의 간첩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도 참 더 보도가 안 돼요. 안 됩니다. 언론을 통제하면 안 돼요. 언론 지금 지상파 방송은 그래도 이제 통제할 수 있어서 공중파 방송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 그 유튜브들 그 개인 방송들이 나와가지고 참 다 거짓 뉴스 뭐 자기 생각을 하는 그런 뉴스를 펼치는 거예요. 정말 국가에서 국민들께 홍보와 공부를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뭐가 무섭고 뭐가 겁나고 뭐가 두려우면 국민들께 숨깁니까? 이런 현상들이 오늘날 이런 것을 초래했어요. 그리고 어때요? 중국과 북한의 눈치를 왜 이렇게 봅니까? 정말 많이 봐요. 중국은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옛날 역사 이래로 계속 적이에요. 중국의 눈치 굉장히 많이 봐요. 중국의 눈치를. 이번에 보니까 멸공이라는 단어를 이제 신세계의 어떤 대표가 썼죠. 대표가. 그러니까 중국이 어때요? 한한령 내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이상하게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무슨 신세계 제품, 불매운동한다. 이런 것들이 정말 잘못된 거죠. 그런 것들은 막 보도가 막 돼요. 멸공이란 말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굉장히 많이 통용되던 용어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유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아니에요. 공산주의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전 세계에서 정말 없어져야 될 이념이 뭐죠? 공산주의자잖아요. 공산주의는 한 명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나머지는 전부 노예입니다. 인권과 인본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정말 오늘날 이런 사건들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귀순을 했다가 다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아마 이번에 왔다가 간 그 친구가 북한에서 난파한 간첩일 수도 있어요. 뭐 기계체조 선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대한민국의 경제 실태를 한번 체크해보라고 넘어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 정말 북한이 싫어서 한국으로 넘어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확히 분석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국정원과 국군 정보사잖아요. 왜 분석을 못합니까? 누가 무서워서 못합니까? 사회주의자들, 한국에 머물고 있는 사회주의자들이 무서워서 못합니까? 그렇다면 당신들도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친구가 전자 간첩이라면 그거 색출했어야 되고 잡아냈어야 되고, 아니면 정말 규순을 했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정말 탈북자 한국화 교육을 시켜줬어야 되잖아요. 경비 쓰다가 어려운 일을 전부 다 했대요. 그리고 뭐 돈도 가지고 가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정말 한국 사에서 살다 보니까 정말 못 살겠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에서 길들여진 그런 생활, 노예의 생활, 노예의 습성이 계속 남아 있었다면 그 노예 습성을 고쳐주는 것이 바로 뭐죠? 제가 주장하는 문화적 심역 통일이에요. 왜 그 교육을 못 시킵니까? 지금 한국에 3만여 명이 탈북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만족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동아일보인가 TV조선에 하는 이제는 만나러 갑니다. 전부 다 만들어 놓고 하는 그건 아니에요. 잘못된 거잖아요. 정말 한국화 교육을 시켜서 정말 한국 사람을 만들어줬어야 되죠. 이런 것들이 이번에 북한으로 다시 넘어간, 탈북했다가 다시 북한으로 복귀한 그 사람을 놓고서, 이제 그분의 사건을 놓고서 제가 한번 경계 실패한 지휘관 용서할 수 있나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정말 안보가 확립하고 정말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됩니다. 자, 많이 그래도 시간이 22년 많이 흘렀지만 그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